364페이지 보시죠. 인지부조화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인지부조화 책 364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사람들은 거기에 써 있는 거 있죠? 우리 그 두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추구하며 일관성이 깨지면 불편함을 느껴서 다시 일관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일관성이 깨지면 불편감을 느끼고 다시 일관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행동이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도가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행동과 태도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태도를 만드냐? 어떻게 행동이 태도를 바꿔놓느냐?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일 때 불편감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365페이지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상어가 결혼하기, 가장 미워하는 친구와 즐겁게 수다 떨기, 싫어하는 음식 먹기, 지루한 게임을 하면서 황금 연휴를 보내기.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의 불편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싫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는 상황도 싫은 겁니다. 그게 일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일치를 원하는데, 그런데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가 많은데,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했을 때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뭘 바꾸느냐? 이미 저지른 행동보다는, 이미 드러낸 행동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태도를 바꾸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을 가야 돼요. 그렇죠? 국적을 포기하고. 근데 그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싫어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어. 그때는 부모님과 영영 남남처럼 지내야 돼요. 그것도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뭘 바꿔요?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면이 있어. 우리 부모님도 좋지. 최고는 아니지만 감사해.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면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자유연애가 결혼으로 연결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부모님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조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치매 걸리신 다음에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한참 많이 하시는 시기에서 내가 니네 할아버지한테 16에 시집 와서 그 한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그럼 굉장히 우리는 불행할 거라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서 자유연애가 결혼 이어진 지가 100년, 200년밖에 안 기 때문에 그럼 그전 사람들 다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뭘 바꿉니까?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태도를 바꾸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과는 좀 다른 이제 현실인 거죠. 자, 1956년 페스팅거의 실험이 있습니다. 365페이지 밑에 보시죠. 자,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매우 지루하고 따분한 과제를 수행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한 5살, 6살 아이들이 하는 장난감 놀이기구 중에 이렇게 나무 토막을 꼽는 게 있어요. 그냥 나무 토막을 이렇게 꼽는 그 나무 팩 이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주고 대학생들한테 한 손으로 나무 팩이 한 6개, 36개가 꼽는 거라면 한 줄씩 빼고 순서대로 빼고 첫 줄 뺐으면 두 번째 줄 빼고 그다음 다 뺐잖아요. 그럼 다시 끼고 하나씩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반이 있고 이제 작은 플라스틱통이 있으면 이게 한 10개 있으면 올리고 다 올리면 또 내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루한 과제를 하고는 대기실에 가서 다른 참가자들한테 이 실험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한테는 수고비 명목으로 $1를 제공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20를 제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의 사람들이 중에 어떤 조건이 이 과제를 더 재밌다고,
이 과제가 사실은 되게 유익했었다고, 이 실험이 학문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다음에 다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가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지루한 과제인데 거짓말 과제였어. 근데 한쪽은 $1 받고 한쪽은 $20 받았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래도 $20 받았던 사람들이 더 좋게 생각하겠지라고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1 받았던 사람들이 이 과제는 나름 재미있고, 이 과제는 나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래도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20 받았던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0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난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런데 $1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1 받아가 이렇게 지루한 실험 1시간 동안 하고 거짓말까지 했어? 난 이거 되게 이상한데? 내가 이미 해버렸어. 난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이미 해버렸어. 그럼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가 헛짓거리를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미쳤네. 이렇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일 거야. 생각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끼는 것도 재미있었어. 인내력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유익했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 증거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변 사람을 보세요. 어떤 직장에서 연봉을 막 2억, 3억 받는 사람과 연봉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누가 더 클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삶에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난 그렇게 고생했는데 돈을 조금 받잖아. 돈을 조금 받는 일 계속하면 내가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일치가 불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일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계속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돈 안 주잖아요. 일 안 해버려요. 근데 돈 조금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안 나와. 그래도 계속 일을 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받으시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직장생활이 만족스럽다. 그럼 여러분 월급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언밸런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급 조금 받는 사람한테 나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힘들어서 일하니라고 하지만, 물론 이 사람도 그래 힘들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에 대한 애착도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인지부조화 이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를 불편하게 여겨서 조화로 바뀌기 위해서 이미 저지른 행동보다는 뭐를요? 태도를 바꾸는 걸 훨씬 더 자주 한다라는 겁니다.